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요즘 그 챗 GPT가 유명하죠. 챗 GPT 3.5가 나오고 챗 GPT 4가 나왔어요. 4가. 그래서 4 버전은 뭐 그림까지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그 아주 그 3.5에 비해서 더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라고 잘 알죠.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가인데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주문해놨긴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의 강좌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연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 이게 어두운 면이죠. 어두운 면. 그러니까 뭐 스카이넷처럼 저 노보캅 터미네이터에서 나온 스카이넷처럼 과연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류를 지배하거나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어떤 그 자신의 자아를 그 이제 깨닫고 과연 인류를 위해 봉사를 이제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초지능이잖아요. 초지능. 초지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를 지배할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떤 그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 인류와 함께 이제 같이 진화하는 방향이 있고 그냥 한마디로 이게 통칭되는 거죠.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일종의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저 은하철도 999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거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또 뭐가 있더라? 좀 어두운 면을 그린 영화가 또 있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 그 백셀인가 백셀인가 백셀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걸 보면 또 재밌게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초지능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그런 지금의 인류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이게 그 진화의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이렇게 이 두 갈래 지금 두 갈래 길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초지능체와 함께 통합된 인류와 그리고 과거를 이제 고사하는 고수하려는 이렇게 한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갈래 길이 이제 나눠진다는 지금의 그런 분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지능과 함께 이게 통합이 되는 인류는 또 다른 신인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애것을 고수하려는 자는 이렇게 이제 원숭이 같은 그런 현재의 어떤 지금의 인류의 이대로 머물겠죠. 그렇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근본이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것이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괴리가 생김으로써 하나의 운송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초지능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신인류를 탄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문명의 발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과거의 컬랩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서양 개척사를 보더라도 인디아는 문명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박멸을 시키다시피 했잖아요. 저기가 백인들이.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들의 뿌리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만났지만은 어떤 괴리감 때문에 야만이라고 규정짓고 그들을 완전히 박멸을 해버리잖아요. 알았다고 하면은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게는 못하겠지. 우리가 이제 인류의 발상지를 이제 아프리카로 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노예화 시켰잖아. 과거에 엄청나.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요. 새로 성장한 새로운 것들은 과거의 것을 잔인하게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양분으로 삼는 거죠. 양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스카이넷 같은 어떤 참사는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인류 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자유하게 하겠냐 하지만은 자연의 법칙이란 것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그 자유로움은 하나의 음, 작은 부분일 뿐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로하기 하나의 애정인 것이죠. 그래서 정의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연이라는 기본적 시스템은 약간의 잔인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죽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딸이 엄마를 죽여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항상 거기에서 나아가서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머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아마 인공지능이란 것도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집단 지성이에요. 처음에는 뭐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어떻게 뭐 따라갈 것이냐 뭐 하지만은 그러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 이제 뭐 고양이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가 한 100개였다면 지금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 이게 사진이 선명하기 위해서는 픽셀이 많아야 되는 거죠.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 게임을 할 때에 하나의 마크가 하나 마크로는 뭐 어떤 형체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10개 마크로는 어느 정도 윤곽 100개의 마크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출 수 있지만은 뭐 1000개보다는 더 해상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픽셀 단위가 커질수록 실체에 대한 윤곽이 뚜렷하듯이 데이터가 뭐 수천 개, 수천억 개, 수조억 개 쌓일수록 그 지능이 이게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에서 따져가다 들어가 보면은 그냥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을.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세뇌가 되고 쉽게 대중 심리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체도 집단은 하나의 지성인 것이죠. 집단의 지성이라는 것이죠. 나를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하지만은 독립적인 것이고 싶은 것이지 독립적이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렇게 뮤턴트처럼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그 전체 속에 나이지만은 내가 또 그와 다름을 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뭐 집단에서는 이렇게 따돌림 받을지 몰라도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은 그놈이 하나에 대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류는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그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천대받고 사무실 한 구석에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 분야에 연구한 분들은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잖아요. 그만큼 어른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누가 100이면 뭐 99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그 하나를 생각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념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런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되지 않는 거라면 인간의 기억이나 상상력 속에 그 총체적인 홀로그램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개념이 생겼다면은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로 평준화된 사람들의 사고로 살지 말고 항상 의외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아무리 이게 뭐 개인 투자가들은 불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냐 내가 보기엔 아주 공정한 게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그 뭐야 그 어떤 흐름의 그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름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이면에 흐르는 총체적인 이렇게 하나의 어떤 종목을 볼 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수를 보고 달릴 줄 아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에, 평준화시키고 감정의 기복이 없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나는 여기 냉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냉정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그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의 흐름이 또 맥락이 끊겼어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물론 이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하고 되고 있어요. 근데 에, 앞으로는 이게 그 어떤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쪽으로 밀어주기잖아요. 누군가의 돈이 한쪽으로 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그 제로섬 게임인데 그러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승률 게임이 점차적으로 그 폭이 낮아짐으로써 이렇게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어, 평형화되는 이렇게 어떤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만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그 주식이라는 어떤 음, 머니 게임의 매력은 또 없어질 거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발전해야 한다. 왜?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려하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에 머무르지 않고 그 행성 간의 여행을 하려면은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그 현재 유기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무기체 컴퓨터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무기체 컴퓨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그 지금의 유기체 세포가 그 무기체의 나노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노셀 때문에 그죠. 나노셀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 기계화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로봇처 지금의 뭐 딱딱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로봇가 아니고 비록 이 모습 그대로 이게 재료만 소재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와야지 이 우주 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뭐 인류의 발전을 지구에 국한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우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게 화성에서의 어떻게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자연 진화된 게 아니고 그 화성으로부터 유입됐다고 하는 그 하나의 또 얘기가 있죠. 그래서 화성에서는 과거에 두 번의 핵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그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기존에 있던 그 인류의 어떤 하나가 지구로 피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의 지구 연대기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주적으로 어떤 생명의 기원을 우주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우리가 지구에 국한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물 아래 개구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뭐 신의 개념이랄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깨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는지는 몰라도 항상 내가 공부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지식이든 뭐든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이렇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즘은 좋은 선생이 있잖아. 유튜브라는 좋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쓰레기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본인의 어떤 소양이 어느 정도인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양, 개방적 소양을 지니고 어느 정도로 기초적인 과학이 이 몸에 배어 있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지녔다면은 충분히 여러분은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